수년 아님 수십 년간 배우자에게 말을 해보고 어르고 달래고 화도 내보고 편지도 써보고 심지어 상담도 같이 다녀온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대는 변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말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서 무력해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혼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했겠지만 사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 더 새로운 노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상대가 변화가 가능한 상태였는가가 중요하죠. 오늘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특성입니다. 이 변화 단계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변화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내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조차 없는 단계, 전문 용어로 전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득도 어떤 눈물의 호소도 닿지 않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전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문제야. 다른 집도 다 이러고 살아. 또 시작이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거의 항상 내 성격 문제로 바뀌어 있다면 상대는 아직 변화의 출발선에도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제발 달려! 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하는데 행동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은 좀 더 교묘한데요. 이런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싸우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며칠, 길면 몇 주 동안은 좋아지죠. 하지만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클을 몇 번이나 반복했나요? 만약 10번을 넘겼다면 그 사과는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위기 모면용 리셋 버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진짜 변화와 가짜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지적하지 않을 때도 유지가 되는가? 두 번째,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노력을 이어가는가? 세 번째, 좋아진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가? 아니면 매번 제자리인가? 상대가 하는 사과의 말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간절해도 행동의 그래프가 매번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멸과 담쌓기가 몸에 배어있다. 부부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한 끝에 이혼을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하는 4가지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묵시록의 네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4가지란 비난,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경멸, 비웃음, 빈정거림, 한숨, 눈 굴리기, 상대를 아래로 내려보는 거죠. 방어, 어떤 지적에도 나는 잘못 없어, 너 때문이야 로 받아칩니다. 담쌓기, 아예 대화 자체를 차단합니다. 입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휴대폰만 봅니다. 이 중에서도 가트맨 박사가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로 꼽은 것은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경멸이 일상화된 관계에서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쌓기가 습관이 된 배우자는 상담조차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데 담쌓기는 그 대화의 문 자체를 잠가버리기 때문이죠. 네 번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아,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우리 집은 원래 다 그래. 이 네 번째 특징은 자기 행동의 원인을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책임의 외부화라고 부르는데요. 변화라는 것은 결국 내 몫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늘 회사, 배우자, 그리고 집안 내력에서 찾는다면 정작 본인은 바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완벽한 논리적인 방어가 됩니다. 특히 이때 나르시스트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더더욱 변화가 어려운 최근 심리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 하더라도 행동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부부 상담에 와서도 상담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상담에서 배운 심리학 용어를 오히려 배우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어쩌면 가장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볼까요? 집안일은 결국 내가 다 하고 아이 문제도 내가 다 챙기고 감정이 상해도 며칠이 지나면 내가 먼저 풀고 생활은 그럭저럭 잘 굴러가게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는 문제 상황이 아니라 꽤 편안한 상태인 거죠. 편안한 상태를 스스로 깨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연구 결과 하나를 더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UCLA의 한 부부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할수록 상대는 저항하고 관계는 나빠지고 변화는 더 멀어지는 역설적인 구조인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이 잔소리가 부족해서 호소가 간절하지 않아서 상대가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요구 방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통하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이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요. 하나, 문제 제기를 하면 네가 예민한 거야로 돌아온다. 둘, 사과 후 원상복귀 사이클을 10번 이상 반복했다. 셋, 경멸이나 담쌓기가 일상이다. 넷, 잘못의 원인이 늘 나, 회사, 집안 등 밖에 있다. 다섯, 내가 다 감당하고 있어서 상대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 대화와 설득으로는 변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혼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혼하세요는 아니에요. 말로 안 변하던 사람이 상담으로도 안 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계기가 있었는데요. 설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대화와 상담으로도 안 변하던 배우자가 변하게 되는 4가지 계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의 멘탈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꼭 시청해보세요. 그럼 안녕!